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오늘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일이죠. 보통 배당락일을 맞게 되면 증시는 큰 폭의 조정을 맞는 것이 예사인데요. 하지만 오늘 코스피는 시초가에서부터 오늘 강한 장이 펼쳐질 것을 예고를 해주었습니다. 거래소가 미리 한번 계산을 했었다고 해요. 배당락을 감안해서 오늘 코스피는 20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 대비 낮게 출발하는 것이 정상일 거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코스피는 4포인트 정도밖에 빠지지 않고 아주 견주하게 출발했었죠. 곧장 상승 반전했고요. 2040까지도 회복을 했었고 이 시각 현재도 2041포인트 여전히 2040선을 상회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 전환이 가장 큰 기폭제가 됐고요. 오후장 들어서 기관의 현물 약간의 매도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배당락일을 맞아서 코스피만 아주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코스닥도 무려 6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동시에 500선도 회복을 했는데요. 업종별로도 아주 뚜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 종목 가운데 기계나 증권주가 있으신가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심으로써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 종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2시 반서부터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주간을 맞아서 내년도 증시 전망을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대우증권, 삼성증권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지점장님과 얘기 나눠볼 테니까 이 얘기에도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장 상황 한번 들여다보죠. SK증권으로 가서 고승희 연구원부터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당락일 치고는 센데요. 국내 증시는 예상치를 하회한 미국의 경제 지표와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약 0.4% 상승하고 있는데요. 배당락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1% 이상 상승하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변동성이 없는 연말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1235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96억 원, 361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유통, 증권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배당락 효과가 큰 통신, 은행 등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의 고점이 2041포인트, 오늘 고점은 2042포인트. 배당락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이제 내일만 지나면은 곧바로 2011년도 거래일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년도 증시 전망도 많고요. 또 1월 증시 전망도 분분한데 한 반 툭 잘라서 내년 한 상반기 전망을 좀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2010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2011년 유망 업종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내년 상반기 주목해야 할 업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주도주인 업종 대표 대형주인데요. 그리고 중소형 및 코스닥 업종에 비해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주도 유동성 장세인 현 상황에 있어서 코스피 업종 대표 대형주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연초에는 코스닥 및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대형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연초에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그것에 따라 테마가 형성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는 대형주가 강세를 나타내고요. 연초에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나타내는 캘린더 이펙트 역시 코스닥 및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이익 성장률이 높은 업종입니다. 기업의 이익은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2011년에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기업 이익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2010년에 비해 2011년은 이익의 규모는 비슷하나 성장률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이익 성장률이 높은 업종이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들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럴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장 1월 달 되면 올해 4분기 실적이 가시화가 될 거란 말이죠. 그 실적에 따라서 또다시 종목별, 업종별 또 다른 차별화가 한 차례 더 진행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4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을 거라면서요. 내년도 상반기 위험 요인이 있다면요. 예, 내년 상반기 지금 현재는 연말 지수는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증시를 조정으로 이끌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1년 상반기 위험 요소에는 중국 긴축 압력, 유럽 재정 위기의 재부각, 국내 기업 이익 마진 및 이익 모멘텀 등이 있습니다. 중국의 긴축의 경우 금리 인상이 상반기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중국의 긴축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를 반영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내년 3월에 재정위기 국가인 피그스의 국채 만기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이익의 경우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높은 수준이나 성장 측면에서는 작년보다 둔화되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2011년 주식시장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고 체크하셔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아까 1월 효과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연초에 코스닥 중소형주 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연초라 그래봤자 내일 모레면 연초라는 느낌이거든요. 거래일수만 감안해 보면요. 그러면 중소형주 오늘 조금 코스닥이 살아나는 움직임이 보여져서 그나마 참 다행인데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살 수 있는 것인지요? 일단 중소형주가 내년 1월 시작부터 바로 상승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려가지고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 거래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 거래량 자체는 한산한 가운데 내일까지 숨고르기 장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1년 유망 업종에 관심을 두고 접근해야 할 시기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주도주인 업종 대표 대형주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중소형주 코스닥, 2011년 이익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특히 연초에 발표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 속에 테마주가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SK증권 고승희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내년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1년 증시 전망 해보는 시간입니다. 삼성증권, 대우증권 거쳐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분당 야탑 지점으로 가서 엄영섭 지점장님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 좀 맑게 나오시는데 아무튼 괜찮으시네요.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올해 12월은 진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무려 3년여 만에 코스피가 2,000을 돌파했는데 이런 올해도 이제 끝날 것 같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러기 때문에 내년엔 정말 얼마까지 갈까 기대 수익률도 높으실 것 같고 눈높이도 12월 덕분에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내년 코스피 예상 밴드는 어느 포인트까지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 7월 이후 3년 만에 회복한 2,000포인트라서 어떻게 보면 내년 입장을 저희가 전망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포인트가 아픔이 있었던 지수대라서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2,200포인트에서는 대부분 2,400포인트 전망치도 많이 나오지만 보수적으로 저는 2,200포인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거는 국내 시장의 어떤 시가총액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1,200조 정도 현재 지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GDP 금액이 약 8,800억 달러이고 이를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 한 1,020조 정도가 됩니다. 현재 GDP 규모로 118%에 이릅니다. 과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130%까지 상승한 점으로 미루어 현재 기준에서도 한 10% 정도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200포인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2,400~500까지 보는 분들도 앞서서도 있었었고, 그런 얘기가 많은 걸로 안다 하셨지만은, 보수적으로 내년, 증시, 우리 코스피는 2,200까지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상저하고냐, 상고하저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좀 전에도 얘기가 좀 있었지만, 1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도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상저하고의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중국 긴축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국내 시장에서는 악재로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말 시장의 어떤 특성에 묻혀버린 것일 뿐이지 새해에 다시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연말 시장의 어떤 특성적인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배당 투자와 그 연말 어떤 지수 유지를 위한, 즉 펀드 가격 유지를 어떤 매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제가 일시적인 어떤 수급 부족에 다시 빠질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 내내 주도적으로 작용했던 자동차, 석유화학 등도 가격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고, 이후 그 대안으로 등장한 금융주나 삼성전자, 조선업종도 어떤 그 치고 나가는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뭐 대형주 중심으로 다들 한 번씩 또 많이 오른 쪽도 있어서 이래저래 코스피는 수급도 좀 꼬일 거고 중국 유럽 문제 때문에 내년에 조금 어려울 것이다. 2200포인트 상저하고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지수가 조금 더 힘을 내는 이런 형태를 예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참 재밌는 얘기가 오늘 하나 있던데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랠리 속에서도 예. 이 매기가 확산되지 못했다라는 지표, ADR 지표가 거의 100을 못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대형주 중심으로만 올라가는 이 같은 편식 현상이 내년까지도 지속되겠습니까? 아까 앞서서 연초에 뭐 중소형주 랠리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요. 이런 효과를 좀 안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예. 아무래도 2011년에도 대형주 중심의 어떤 편식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히려 개별 종목, 즉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지수 조정 시에 대안 종목으로 부상한 것이 과거의 어떤 사례이나 최근의 어떤 시장의 패턴의 변화로 본다면 개별 종목은 일시적인 어떤 수익 기회만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그 큰 배경으로는 그 자문 랩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0년 연초에 약 8천억이었던 자문사 랩 규모가 현재 약 5조 2천억 원까지 성장하였고 내년에도 이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사 랩의 어떤 특징이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소수 그 시장 주도주 중심의 어떤 매매 스타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더욱더 대형주 중심에서 종목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펀드의 경우에는 계속 그 스탁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개별 가치주에 투자하는 펀드의 스탁구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경우 개별 종목에 대한 수급은 더욱 악화되는 과정으로 이어질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지 개별 종목의 경우에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의 경우는 2분기와 3분기가 특히 3분기 그 분기 기업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분기 매수, 3분기 매도하는 어떤 좋은 기회는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으로는 저는 아무래도 어떤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의 경우는 테마 중심이 유리해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아무래도 장비 업종과 태양광 관련 기업 중심에서 종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추천 종목으로는 SFA와 오성 LST, 신성홀딩스, KM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지점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갈만한 코스닥 중소형주까지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실적 중심의 어떤 중소형주 2, 3분기 정도 아주 일시적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정도는 괜찮은 기회가 한번 올 것이다. 굉장히 대비되는 내용이네요. 고승희 연구원은 연초에 간다. 우리 엄영섭 지점장님께서는 내년 한 2, 3분기 정도 아주 짧게 중소형주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면은 대형주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앞서서 뭐 자동차, 화학은 너무 많이 가서 안 된다. 뭐 삼성전자, 조선, 금융 다 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아무래도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2011년에도 대형주 중심의 어떤 시장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그 종목 발굴이 쉽지 않은 것은 아마 가격 부담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내년에도 그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금융주와 석유 정제, 그 자동차 업종이 여전히 상대적인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제 가격 부담이기 때문에 적정한 어떤 수익 목표치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개별 종목을 추천드리자면 저는 제일모직을 최선호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전의 경우에는 지금 많이 소외돼 있지만 내년 하반기 특히 한 7월 중에 정기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도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였을 경우에 시장 대비 충분히 보상을 받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코스닥은 아몰레드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종목 한 4가지 정도 언급해 주셨는데 대형주 가운데서는 종목 고르기 좀 어렵지만 나름대로 제일모직과 한국전력을 딱 유망하다 꼽아주시니까 아주 속 시원하네요. 자, 아까 앞서서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 내년도 코스피의 꼭지는 한 2200포인트 정도일 것이다. 시장의 예상보다는 약간은 낮게 보고 계시는데 좀 내년도 투자 전략을 종합해 주셨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00 정도 오면 뭐 대충 좀 정리를 해야 되는지요? 네, 개인적으로 2,200을 모든 어떤 자산 정리의 시점으로 보지는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 유형 관리가 필요한 지수대를 2,200포인트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수대가 높은 만큼 그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비례하여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지수의 경우 5%면 100포인트 조정이나 개별 종목으로는 20 내지 30% 큰 손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지수 목표치를 정하기보다는 개인별로 어떤 투자 목표를 확실히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2011년에는 20% 정도면 매우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장 흐름은 여전히 상승 흐름입니다. 단지 지수대가 높기 때문에 어떤 시기와 가격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전반적인 어떤 매수 시기는 1분기, 2분기 하락 시 매수, 그리고 매도 시기는 3분기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개별 종목의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와 3분기 사이에 일시적인 어떤 매매 기회가 존재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속적인 어떤 보유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에서 미국이나 중국, 인도네시아에는 여전히 펀드 중심의 어떤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패턴의 변화 중에 자문랩 시장의 성장은 내년에도 분명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문랩의 어떤 특성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주 중심의 순환 상승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를 계속 주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시장을 충분히 쫓아가기는 힘들 거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어떤 투자의 방법으로서 자문형 랩을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내년도 상저하고 코스피 2,200포인트 돌파가 맥시멈일 텐데 그건 후반부에 일어날 거니까 아무튼 1, 2분기 내에 뭔가를 사서 3분기에는 매도하는 쪽으로 중소형주, 대형주 할 것 없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소형주 가운데는 태양광 그리고 아몰레드 장비 관련해서 유망하다는 얘기도 함께 해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야탑지점 엄영섭 지점장님과 함께 내년도 증시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에 들어가게 됩니다. 013-3366-0110번. 뭔가 좀 내 종목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으시나요? 아니면 뭔가를 사서 내년도를 맞고 싶으시나요?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이쪽으로 무료 문자니까요. 보내주시면 전문가로부터 답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 10여 분 후에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참여 기다릴게요. 자, 이제는 수급 분석 한번 해보죠. 언제나 그렇듯이 동양종금증권으로 가서 최일종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당락일에 개인들이 저가 매수 들어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그 소폭, 관망의 매도세,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개인들이 배당락이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이제 이용을 해서, 순매수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내년 1월 증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의 강세 속에서 이제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이제 1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오늘 증시에서 이제 증권 업종의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눈에 띄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1월 효과에 의한 지수의 상승 그러한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대형주 쪽에서 두산그룹의 강세가 좀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두산그룹 대부분이 3%에서 5%까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이러한 부분도 이제 역시 1월 달을 대비하는 그러한 이제 이 징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외국인들은 이제 소폭 순매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서비스업 그리고 화학업종과 기계업종 그리고 건설업종과 운수창고 쪽에서는 순매수가 소폭이나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화학업종으로 235개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전기전자와 금융업종의 순매도세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540억의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계 쪽 그리고 전기전자 쪽을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쪽으로는 59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계 쪽으로 355억의 순매수, 건설업 쪽으로 213억, 그리고 보험업종으로 280억 가량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대체적인 분위기는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 업종들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기관들 매도세 이러한 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업종으로는 운수장비와 통신업종에 지금 포커스가 좀 맞춰지면서 매도 물량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종목적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으로는 이제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 그리고 GS건설과 현대증권, SK, LG화학 등을 순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두산인프라 그리고 두산중공업을 집중 매수하는 가운데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S-오일, 호남석유, 현대건설 등을 순매수를 하면서 기관들의 집중 순매수가 적용이 되는 그러한 종목으로는 상승률이 상당히 강세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처음 얘기해 주셨던 오늘 기계가 끌어올려진 가장 큰 주 요인이죠. 두산그룹주의 강한 반등. 얼마 전에 두산중공업을 손절하자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정도의 상승세라면 오늘 같은 날 두산그룹주 가운데 하나 정도 새롭게 담을 수 있는 신규의 매수의 기회로 봐도 괜찮을는지요? 네, 일단은 이 호재가, 악재가 호재로 적용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작은 하나의 산을 하나 만들고 나서 고를 하나 만들면서 이제 재차 이제 기술적 반등 성격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추세적으로 이제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두산인프라코아도 이제 손절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종가 기준으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손절 처리는 안 했습니다만은, 두산중공업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락세를 좀 깊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구간에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 처리를 하시면서 이제 재차 저점 매수를 갖다 노리시거나 다른 업종 종목으로 이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재차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여유롭게 좀 대기를 좀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을 위시해서 두산그룹주에 대한 의견 한번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IT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거 어제 이어서 오늘도 IT주 위주로 윈도우 드레싱을 계속 하고 있긴 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올해 넘어가기 전에 뭔가 좀 하나 사서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오늘 마감 전략 종합적으로 세워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년을 위해서 이 첫 단추를 이제 내년부터 끼우는 게 아니고 현 시점에서 끼우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인 전기전자 쪽이 어느 정도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 확산을 시켜본다 이러면은 이제 금융업종 그리고 건설업종, 기계업종이라든가 화학업종 쪽으로도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인데, 현재 대체적인 전기전자 업종의 수급 이러한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다음 달이죠. 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있을 세스 2011 이런 부분이 이제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 심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뿐만 아니고 글로벌 전체에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은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경기 민감주의 반등 이러한 부분도 예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수급적으로 투신 쪽에서의 매도가 상당히 약화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펀드 환매 물량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이제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조금 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그 거진다 투신권에서의 펀드 환매가 소진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재차 이 전기전자 쪽으로의 비중을 갖다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투신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전기전자를 사는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1월달 이제 내년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좀 상당히 좀 반영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발빠르게 이제 그 종목별로 업종별로 상승 탄력이 좀 가속화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원체 현 시장 자체가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몇몇 종목만 찝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상승을 시키는 그러한 이제 편중화된 정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섣부르게 판단을 하지 말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매크로 이제 거시경제 쪽으로의 어느 정도 이제 그 예상이 나오고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봤다가 수급적인 상황 이러한 부분을 같이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접근 전략을 펼쳐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그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해봐야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지나온 1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혹여나 지금 방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은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계좌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솎아내는 그러한 이제 정지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솎아낸다는 표현이 참 와닿는데요. 우리 최일정 팀장님 포트폴리오 중에서 뭔가 솎아낼 건 없는지, 더 심을 건 없는지 한번 화면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종목 이제 5개가 화면에 보여질 텐데요. 자, 화면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자, 두산인프라코어에서부터 현대산업까지 들어있는 우리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인데, 당장 2% 이렇게 막 껑충껑충 뛰고 있는 휠라코리아는 그냥 보유하고 추격해서 더 사는 건 자제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월 20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8일 연속 이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고,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매도세 일관을 이제 보여줬던 이 기관들 쪽에서도 이틀 전부터 이 매수세로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적산병이 나오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8,700원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랠리를 이제 보이기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부진하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의 이익 실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충분한 그 위치에 있다라고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면서 있는 거를 좀 케어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관망을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근데 화면에 보니까 추가 매수 의견을 내신 종목도 있더라고요. 에스텍스, 조선해양, 그리고 어제 처음 편입해 주셨던 건설주 가운데 현대산업 얘기는 좀 간단하게나마 들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만약에 이제 건설업이 이제 내년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대장 업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대체적으로 GS건설이라든가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1%대, 1.7%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0.9%의 300원 플러스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강한 탄력, 그리고 거래량 수반한 이제 그 반등이 어느 정도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위쪽으로 해서 상당히 실망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매물이 꽉 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는 부분은 아예 강세로 완전 주도 업종으로 부각이 되면서 건설주가 하루에 6% 내지 한 9%까지 상승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간 조정 개념에서 바닥권 탈피한 이후에 시간 조정을 보이면서 횡보를 하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대장 업종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GS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분히 이제 대장 성격이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기대 심리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좀 이등주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장주와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좀 눌림목 구간이 진행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좀 지속적으로 해보고, 향후 건설업에 대해서 대장 업종의 부각 뭐 이러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홀딩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산업까지 포트폴리오 저희가 AS를 좀 받아보았고요. 오늘 팀장님이 보시는 관심주는 어떤 건지요? 네, 일단은 이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철강주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체 그 업황 자체가 4분기에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눌림목 구간이 이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제철의 이제 모멘텀 구간은 이제 분명히 이제 고로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이제 잇는 뭐 하나의 그 강력한 이제 이 철강 종목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로서는 이제 그 업황의 부진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수급 구조 자체도 상당히 좀 좋죠. 외국인들이 5일 연속 계속해서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현 구간에서는 N자형 패턴의 눌림목 구간 완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매수를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4분기 실적 안 좋은 것이 이 1분기부터는 이제 터닝을 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 심리,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주가에 대한 어느 정도 업황 반영, 뭐 이런 부분은 거의 거진 다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N자형 패턴이 맞죠. 이제 5일선을 이제 살짝 올려주면서 어느 정도 안착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만 2천원 부분에서 현재가까지의 그 분할 매수 한번 권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5만원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로 부분의 성장성,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15만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9천원 좀 짧게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무너지는 쪽이 되겠죠. 그 부분을 다 아래로 하방으로 이제 누르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2만 2천원부터 현재 구간까지 분할 매수해보자. 현대제철이 이렇게 해서 최일종 팀장님 포트폴리오에 추가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문자를 상세하게 내 종목 뭐고요, 몇 %고요, 이거 궁금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참여하셔도 늦지 않으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동양종금증권 골드센터 영업부에 있는 정윤성 PB와 밸류25의 심기원 전문가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는 2040을 넘었고 코스닥도 이제 올해 안에 그래도 500을 한번 회복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부분은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데 개인들이 산단 말이죠? 예, 우선은 여태까지 시장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시점이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또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따라붙고 있고, 앞으로도 느끼시겠지만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큰 틀은 지수의 방향성은 외국인이 정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거기다가 지수가 점점 올라갈수록 개인들의 참여율조차는 점차적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또 그랬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종목별로
그 수익률 차별화가 심한 경우는 누구나 다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 내년도 전망을 하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또 롯데그룹주들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수많은 M&A를 통해서 한쪽은 유통, 식품 쪽으로 또 다른 쪽으로는 이제 종합 에너지 쪽으로 해갖고 주축을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삼성그룹주들이 상당히 그 상승폭이 컸다고 한다면 내년도는 한번 롯데그룹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과 현대그룹주에 이어서 내년에 2011년은 롯데그룹주의 해가 될 것이다. 뭐 조금 이렇게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우리 심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서 뭐 IT는 조금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최일종 팀장님의 분석도 있었거든요. 일단 오늘은 뭔가 좀 살 수 있는 기회의 날 맞습니까? 예, 우선은 뭐 지금 워낙 시장 자체가 대형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상반기까지는 대형주 장세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시점부터는 천천히 이제 중소형주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갈 확률은 높지만은 상승 탄력은 좀 둔화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중소형주, 실적이 잘 나오는 중소형주로 조금 눈을 돌리시고 만약에 대형주로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화학주가 가장 유력한 그런 상승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이런 해외에서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화학 업종이고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의 그런 경쟁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바탕으로서 상당히 해외 수주를 많이 따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가장 유망한 업종은 좀 화학 업종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윤성 PB한테 하나만 여쭤보죠. 왜 근데 자꾸 대형주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소형주는 내내 조금 뭐 이럴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크게 못 오를 것 같다고 보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선 테마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이익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경우가 크고요. 특히나 이렇게 대형주가 움직일 경우에는 소외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움직일 때 그때 차트상에서는 분명히 이제 신호가 오기 때문에 그때 가담해도 늦지 않나 싶고 그 시간이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사두셔도 마음에 편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단기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꾸준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가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다리기가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상당히 밤에 또 잠도 잘 안 오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코스닥은 사서 기다리는 것보다도 움직여서 따라붙는 것이 더욱더 좋다. 그리고 코스닥은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미리금 이제 종목별로 선점을 해둬서 충분히 영업이익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약간 시기상의 두 분의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텔 신라로 시작해 볼게요. 29,500원에 사셨고 50% 정도 비중이 적지 않으신데 현재가를 보니까 한 28,000원 정도 됩니다. 오늘 1.6% 상승. 그래도 아직 매수가에 못 왔는데 비중도 꽤 되시는데 마이너스권이란 말이죠. 뭐 삼성, 삼세경유 이럴 땐 또 반짝하더니 그 뒤는 조용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가 단기 꼭지일 때가 많습니다. 뭐 3세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M&A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상당히 꼭지라는 부분이 많은데 그때 상당히 개인분들은 그때 많이 가담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문자를 주신 분 같은 경우도 가격대를 봤었을 경우는 3세 경영 때 반짝했을 때 매수를 하셨던 것으로 우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한중일 관광의 수혜주다. 두 번째는 뭐 젊으신 여성분들 같은 좋아하시겠지만 명품의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주식을 많이 보자고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타더라도 중국말이 상당히 많이 들리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방송 오면서도 오늘 중국 사람들 꽤 많이 봤었는데 그럴수록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한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출국을 할 때마다 이제 면세점 들리고 최근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뭐 명품 같은 거를 사고 싶을 때는 이제 외국에 나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중일 이제 관광 수혜주 겸 앞으로는 또 명품 수혜주로서의 호텔 신라의 가치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반등하셨을 때 그러니까 차트상에 보셨을 때는 이제 박스권 내에서 단기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단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랬을 경우는 우선은 매수 비중 50%시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비중은 좀 우선 그대로 갖고 가시길 바라겠고 더 사긴 좀 그렇고 만약에 그 비중이 좀 작으신
뭐 시청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좀 추가적으로 더 사셔서 30%까지는 비중을 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이제 32,300원 선, 그러니까 박스권 최상단 부분 약간 밑에서 우선은 수익 실현 하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 한 35,000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호텔 신라 일단은 홀딩하고 계신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으니까요. 32,000원 선 1차 목표가 더 길게 갖고 계시다면 35,000원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뭐 방긋방긋 웃으실 것 같아요. GS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 105,000원에 사셨고 10% 비중. 와 오늘 또 2%, 어제는 뭐 거의 8, 9%, 지금 116,500원인데 이분이 갑자기 수익권, 그것도 엄청난 수익권에 요 며칠 새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에 매도할까요가 주요 관심사일 것 같아요. 예, 그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주가 상당히 호황을 받으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하였는데 내년도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를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중동이라든가 이런 해외 그 부동산 경기가 얼마큼 활성화가 되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는 많이 죽었지만은 지금 다른 중동 지역은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호황입니다. 상당히 그 큰 폭에 들어오는 그런 오일머니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자국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수주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뭐 GS건설, 삼성물산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 부분의 그런 물량을 수주를 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GS건설의 그 주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은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2만 원 선을 쉽게 뚫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상단을 강하게 건설업이라든가 해외 수주가 받쳐줘갖고 뚫는다면은 계속적으로 홀딩하셔갖고 한 14만 원대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GS건설 옛날의 고점인 한 12만 원 선 뚫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16,500원이니까 조금 더 쥐고 계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끝번호 1370님의 종목 호남석유 한번 볼게요. 28만 2천 원에 사셨고 15% 정도 비중이 뭐 아주 무겁거나 하진 않으신데 오늘 현재가가 27만 3천 원, 거의 한 글쎄요 10,000원 정도 손해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화학주 가운데 좀 많이 내린 대형주잖아요. 예, 이제 막 조금 살아나려고 하네요. 예. 그래서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뭐 심기현 전문가께서 얘기했던 내년도 화학주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롯데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의 공통 분모인 그러네요. 종목이 지금 호남석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지금 뭐 15% 정도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는 15% 더 매수를 하셔갖고 30%까지는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뭐 60일선은 지지를 받으면서 또 21선 지지를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이고, 지금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가치 평가를 해보자고 하면 뭐 12개월, 뭐 PER 같은 경우 봤었을 경우는 좀 8.6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호남석유 같은 경우 장기 투자를 하시는, 선에서 지금 뭐 15% 비중까지 채우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지금 우선은 1차적으로는 지금 한 32만 원 선까지 우선은, 보실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년도 뭐 중후반까지 보신다고 하면 40만 원 선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 가격에 15%를 더 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사셔도 좋고, 아니면 시간이 좀 되신다 그러면 이제 지지선인 60일선까지 올 수 있지 않나 싶으면 그때까지는 30%를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25만 원 사이 오늘 가격까지 해서 호흡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5% 더 사자고 호남석유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1370님의 문자였고요. 다음으로는 8270님의 종목인 KT스 보겠습니다. 새내기지죠. KT 자회사인데요. 사셨나봐요. 3,638원에 사셨는데, 자, 오늘 뭐 배당락 관련 여러 가지 이슈로 자, 5.8% 6%나 거의 빠지고 있습니다. 3,400원. 근데 비중이 50%라고 보내셨거든요. 목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손절가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예, 우선은 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뭐 차트에 대한 그런 흐름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그 기업의 성장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KTS 같은 경우에는 그런 KT 자회사이면서 우리나라 최대 이제 마케팅 회사로서 이제 상당히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손실 구간이지만은 뭐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신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또 그 다각화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또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과 연계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많은 종합병원들과의 제휴를 통해 갖고 한다면은 보다 더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 구간이라서 그냥 손절매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선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신 다음에 수익 구간으로 들어오셨을 때 다시 한번 매매 판단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KTS 저희 상담해드렸고요. 이어서는요, 3764님의 종목, 동양물산 한번 보겠습니다. 15,700원에 사셨는데요. 지금 오늘 현재 가격이,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상황 16,900원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가져가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권 후보로 나선다고 해서 테마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거래도 지금 요 며칠 계속 엄청나게 실리거든요. 이런 테마주는 이거 정말 급부상한 테마주 아닙니까? 어떻게 매매를 해야 좋을런지요? 우선은 테마주들은 이제 대형주랑은 이제 매매 기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처음 탄생한 테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수익을 주면서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스닥 물리신 분들 두 번째 재상승, 뭐 전기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승폭이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첫날 이제 12월 21일 날부터 거래가 전일 대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뛰면서 상한가를 주면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셨던 가격대 이상은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뭐 가치 분석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표가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정치 쪽은 이제 말 한마디로서 그 사람의 이제 평가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상당히 변동폭이 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비중은 10%이기 때문에 이 비중이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5일선 따라서 지속적으로 한번 끌고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뭐 박근혜 대표의 앞으로 행보가 또 문제겠지만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이 정도의 수익에서 만족하신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좀 뭐 안정적인 주식에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애매하네요. 오늘 수익 실현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홀딩 하라는 겁니까? 우선은 이것을, 이 자금에 대해서 본인분이, 큰 수익, 예를 들어서 뭐, 50% 이상을 보고 이것을 마이너스 50%까지도 봐야겠죠. 50% 본다 그러면 그런 류의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지속적으로 5일선까지 갖고 가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수익 실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자, 동양물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1816님의 종목인 현대모비스를 한번 살펴드릴까요? 29만 9,500원에 사셨는데 오늘 현재 가격은 28만 8천원.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30% 정도 갖고 계신데 목표가를 알고 싶다 하셨고 내년에도 괜찮습니까 하셨는데 오늘 딱 61선에서 지지 거의 한 1.6%가량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문자를 딱 보내셨어요. 네, 우선은 뭐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지지력이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 그 업황 자체도 아까는 이제 물론 화학 업종을 말씀드렸지만은 두 번째로 좀 유망한 업종은 자동차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직까지 중국의 그러한 그 자동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장될 기미가 상당히 여러 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현대 기아차의 시장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지금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모비스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현대 기아차를 넘어갔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의 그런 제휴를 통해 갖고 보다 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반등을 하여 갖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여 갖고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계속적으로 홀딩하셔 갖고 한 33만 원 선까지 충분히 바라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문자 참여가 정말 많은데요. 지금 뭐 한솔 홈데코까지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신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소화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를 보내드리기 이전에 오늘의 관심 종목 공개를 받아봐야 될 텐데 정윤성 PB님 롯데그룹주 가운데 뭡니까? 아까 호남석유는 얘기가 나왔고요. 롯데 쇼핑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롯데 쇼핑으로서 지금 뭐 앞으로 롯데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4분기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뭐 마트를 중심으로 한 수익성 개선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 부분은 어느 것이냐.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쪽에서의 할인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외형 성장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이 돼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차트를 만약에 우선 먼저 보시면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가 뭐 50명 5천원 이후 때는 우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담 없이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 싶고 매수가는 47만 4,5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52만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42만원을 볼 수가 있고 오늘 특징 종목이 이제 또 신세계가 또 오늘 급등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같은 이제 유통업체로서 신세계가 14.4 12개월 퍼 정도는 되고 있고 롯데 같은 경우가 12.9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인 측면에서도 롯데쇼핑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롯데쇼핑 매수가 오늘 47만 6천 원인데요. 47만 4,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살까요? 예, 이 정도면 지금 우선 513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급등하고 있는 무상증자로 신세계보다도 더 올라갈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갖고 있는 롯데쇼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심기현 전문가는 오늘 뭐 갖고 오셨어요? 예, 저는 CJ CGV를 갖고 왔습니다. 그 CGV가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은 이제 4분기 실적이 기대 이하로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많이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하락을 오히려 조정은 이제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이유는 이 CJ CGV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활발히 진행이 성장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한 8개 정도의 그런 스크린이 더욱더 많이 개설이 될 예정이고 2015년도까지는 20-30개가 넘는 그런 증가세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CJ, CGV의 최대 장점은 입지 선정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각 상권에 좋은 곳은 다 CGV가 없을 정도로 다 있을 정도로 상당히 상권이 입지가 좋은데 중국에서도 지금 그러한 입지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영화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CGV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신다면은 지금 이 가격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를 얼마까지 보시는 겁니까? 네, 우선은 목표가는 충분히 3만 원을 넘어갔고 한 3만 3천 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만약에 1년 이상을 보유한다면 충분히 4만 원대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오늘의 종목은 롯데쇼핑과 CJ CGV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와도 인사를 드리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일 하루 정도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 코스피는 2040을 돌파할 기세고요. 코스닥은 500을 회복하면서 오늘장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지수 선물 쪽도 지금 신고가가 나고 있고 오늘 괜찮은 피날레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장 마감되고 난 다음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